어, 현재 시각 8시 23분 좀 지나고 있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는 분 11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리브레님 11 확인 감사합니다. 자, 시장이 참 힘들어요. 시장이 좀 많이 힘든 그런 시기이죠. 계속해서 누르다 보면 이게 처음 눌렀을 때는 반등이 툭 하고 이제 그 반응이 나오는데 계속 누르면 지치죠. 사람이 지쳐요. 근데 시장 자체가 매도에 대한 공세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 현금을 확보를 하고 이제 이후에 CPI에 대한 발표, FOMC 회의에 대한 발표, 이것을 보고 나서 투자를 판단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상황이 녹록치 않은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글로벌 경기가 지금에 와서야 침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인플레이션 압박,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한 얘기는 시장에서 1년 내내 거의 얘기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약간 뒤섞여져서 불안감을 좀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5분이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 마이너스 1%, S&P 500이 마이너스 1.44%, 나스닥이 2%가 밀렸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하방 압박을 강하게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라야 할 때 못 오르고 있는 것도 맞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장은 피봇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 끝 이거예요. 금리 인상 끝. 복실이님 안녕하세요. 네. 늦게 오신 분들도 소리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끝. 이게 피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긴축 마무리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장은 지금 일정이 연달아 있어요. 우리나라 내일 선물 옵션 만기가 있고요. 다음 주 13일날 CPI에 대한 발표, 그 이후에 FOMC 회의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일정적으로 글로벌 일정이 조금 바로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복실이님 확인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은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일 많이 밀렸던 가장 큰 것은 미국 이제 그 투자은행들의 CEO들에 대한 발언이 상당히 기폭제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2023년이 경기 침체로서에 대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인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특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실적 하향 조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은. 성장에 대한 것,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고금리, 고임금에 대한 것을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것들, 그게 구조조정일지 아니면 이익을 좀 줄여서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향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금리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아무튼 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것이 나타나면서 원유 가격이 74불이 깨졌던 상황이에요. 새벽에 74불이 깨졌고, 일봉으로 보면 이때죠. 9월 중순에 있었던 원유 가격 폭락 부분 77불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자체도 지금 고점 다시 한 7불을 넘었다가 수직 낙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달러 인덱스 자체가 조금 소폭 올랐어요. 조금 올랐는데 점진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한꺼번에 급한 슈팅처럼 올라가기에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전일 장중에 1320원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서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맨날 결론이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수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에 대한 것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악재도 부재하고 호재도 부재합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시장이에요. 시장이 금리에 대한 것, 강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 송강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파월이.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원래는 호재였어요, 호재.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팔라, 너무 빨라. 이게 불만이었는데, 강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한마디로,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것을 파월이 얘기하자마자 이 호재가 악재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악재였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시장이죠. 정말 신기한 시장인데, 자, 호재를 악재로 보고 악재를 호재로 보는 그런 시장은, 꿀머니님 안녕하세요. 네. 그런 시장은 대체적으로 전쟁 리스크랑 좀 비슷해요. 우리 북한 도발 리스크랑 좀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단기적인 충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호재가 악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악재로 잠깐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매수세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침체인지 아니면은 회복이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금 단기적인 상황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우리나라 시장도 한 2,000여 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어요. 어저께 2,000여 개의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 요 근래 들어와서 시장 흐름이 가히 좋지 않죠. 3일 정도 이렇게 보면은 2,5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3일 동안 거의 한 100포인트를 뺐어요. 100포인트를.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많아지는 그런 규모이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연말 산타 랠리는 없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타 랠리를 사실 지금 현재 경기 상황에서 기대하기는 좀 힘들죠. 힘들고, 산타 랠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 속도에 대한, 한마디로 소비가 지금 조금 위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역행하는 거예요. 산타 랠리는 사실 연말 그 세일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세일 시즌 재고에 대한 것을 털어내는 그런 구간인데, 재고를 털어내면 예전에는 그 기업들이 재고 감소로 인해서 신제품, 그 신상품
이제 제조 이런 것에 박차를 가하면서 재고에 대한 감소가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 달라요. 이전에는 재고가 감소됐으니까 이 회사에 대한 향후 실적이 더 좋아질 거야. 재고가 감소되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돈을 쓰네? 임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서 악재가 호재로 작용하고 호재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 1, 선물 옵션 만기 1, 내일부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한번 잡혀질 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외인들에 대한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를 어떻게 뚫어가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기업에 대한 실적적인 베이스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삼성전자는 제가 이렇게 보인 이유는 삼성전자는 반도체죠. 반도체를 보면은 메이저라고 하는 외인과 기관이 같이 팔고 있어요. 같이 팔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입니다. 외인이 중간중간 매수를 하고 이전까지 11월 달까지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로 매수를 보여줬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완전히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쉬지 않고 사고 있어요. 내년에도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강하죠. 더 크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오늘 레포트가 나온 것을 봤을 때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SK 하이닉스 4분기 적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적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9월달 저점인 8만원 선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하향에 대한 레포트가 나오면서 조금 반도체 섹터는 조금 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향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도 전략을 잘 짜면 이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 인용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내일이 위믹스 코인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될 가처분 인용 결과에 대한 것을 통해서 내일 상장 폐지가 예정이 돼 있어요. 오늘 가처분이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로 오늘이 생사가 걸린 그런 날입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한 3개 정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라이,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루나, 테라, 그리고 위믹스까지 연결되면서 코인 시장에 대한 신용도 하락, 신뢰도 하락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장. 한마디로 하나의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한 기회가 조금 강력하게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NFT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좀 좋지 않게 나타날 거예요. 오늘 만약에 가처분 인용에 대한 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상장 폐지가 아닌 바닥으로 잡힌다라고 한다면
뭐 아시다시피 생각하시는 것처럼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라이는 급등을 보여주겠죠. 근데 그 동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동력이 아주 이전처럼 이전에 위메이드에 대한 차트를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타나진 않을 거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이 정말 큰 위기이자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낮은 가격에서 사신 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현금화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면 잘라야 되는 시기, 정말 두 가지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좀 많이 어렵고. 자, 두 번째,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뭐 이건 큰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핀테크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한마디로 이제 향후 기술에 대한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종목들의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1번이랑은 지금 상반된 얘기예요. 상반된 얘기인데, 블록체인 이게 증흥, 한마디로 이제 조금 부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행세가 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정부 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일정을 보면은, 자, 오늘 TF팀이 구성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TF팀이 구성되는 게 있어요. 인구 위기 대응 전담반 개최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한 60조에서 100조 정도로 썼어요. 지금 인구 감소 관련된 이슈를 조금 지속적으로 수년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것이 절실하게 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대응 전담반 TF팀 구성을 해서 이제 개최를 한다라는 그런 것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이오 기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바이오 육성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쪽에 대한 포인트 보면은 요 근래 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이 그래도 전체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보고요. 많은 분들이 좀 물린 그런 섹터이죠. 원전. 바탄원전에 대한 건설 재개, 그래서 한필에 대한 원전 협력에 대한 논의, 이 부분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밀 의료 산업, 그래서 이게 의료 장비 쪽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또 발전에서는 원격 진료적인 측면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의료 산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에서 장난치는 동시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오늘 시장이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는 얘기죠. 불안하다는 얘기고요. 포스코 엔텍이 상한가를 가네요. 포스코 엔텍이 상한가를 가고요. 동시효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마이너스 0.5%, 코스닥은 1.13% 정도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방송하느라고 잠깐만요. 지금 뭐 특별한 것은 제가 없는데, 포스코 엔텍이 이거 진짜인데요? 매수 전략이 130만 주가 걸리는데요? 자,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포스코 그룹이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확대,
비중 확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을 기대하고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 눌려서 시작해야 되는데 지수 한 번만 더 볼게요. 지수 한 번만 더 보고 지수적으로 이제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차곡차곡해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은 추가적으로 강하게 하락할 만한 그런 악재는 부재합니다. 부재하고 계속해서 매수 세력에 대한 것들은 투자 포인트를 확인하고 들어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어요. 완전한 자율주행형 이슈를 얘기를 안 하고 연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애플카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오늘에 대한 흐름 조금 흔들림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 자, 한국카본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 말고 조금 중기적인 호흡, 장기적인 호흡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2030년 정도 돼서 100조 원 시장에 대한 커버리지, 100조 원 시장에 대한 것을 선점해야 되는 탄소제.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탄소 섬유라든지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준비를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카본에 대한 것을 추천을 드렸고요. 한국카본 지금 잠시만요. 뭐 그냥 한 보합 정도 수준인데 향후에 대한 흐름은 조금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시장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눌린 만큼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계좌의 수익과 든든함과 안락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 저는 VIP 가족 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